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90세를 넘긴 의사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배우고 마지막까지 지켜낸 삶의 비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래 사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프지 않고 사는 게 좋으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 것도 좋고, 아프지 않은 것도 좋고, 사실은 두 가지 다 원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90세를 넘긴 의사들은 이 질문에 조금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무사히 살았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의사라면 누구보다 건강을 아는 분들인데 왜 오래 살 생각을 안 했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뜻을 아주 쉬운 말로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늘 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체중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마치 몸이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우리는 수치를 확인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프를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90세를 넘긴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친구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매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너 오늘 몇 걸음 걸었어? 10,000걸음은 걸어야지. 너 물은 2리터 마셨어? 야채는 먹었어? 단백질은?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야,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몸도 비슷합니다. 너무 통제하려 하고 너무 간섭하려 하면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는 94세까지 매주 병원에 나와 후배 의사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8시 반쯤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날씨가 좋으면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비결이 뭡니까? 운동입니까? 식단입니까? 영양제입니까?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규칙적인 운동은 한 적이 없네. 다만, 안 움직이지는 않았지.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헬스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운동 시간을 정해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살았습니다. 계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2층, 3층 정도는 그냥 걸어 올라갔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었습니다. 10분, 15분이면 걸어가면 되지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몸이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싶으면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았을 뿐이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몸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에게 명령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참아, 견뎌, 해야 해. 그런데 90세 의사들은 거꾸로 살았습니다. 몸이 쉬고 싶다 하면 쉬고, 오늘은 힘들다 하면 쉬어주고, 오늘은 좀 걷고 싶다 하면 걸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거르고 몸을 내 소유물처럼 혹사했지. 하지만 60이 넘어서 알았네.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동반자라는 걸.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몸의 신호를 잇는 법입니다. 90세를 넘긴 의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괜히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이유 없이 기운 없는 날도 있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는 날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90세 의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몸은 고장나기 전에 늘 먼저 말을 건다.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이었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묵직했어. 전날 무리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날 나는 예정된 강연을 취소했네. 집에서 쉬었지. 후배들이 말했어.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나는 내 몸을 믿었네. 그리고 이틀 뒤 감기가 왔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연구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요. 장수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보다 자기 몸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확인은 병원 검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숨이 어떤지, 어제보다 기분이 가라앉는지, 소화가 조금 느린지, 이걸 느끼는 힘을 의학에서는 어렵게 말해 신체 자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5분만. 눈을 감고 천천히 숨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제와 달라진 게 있나?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면 몸이 조금씩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한 92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알겠더군. 오늘은 무릎이 조금 뻐근하네. 오늘은 소화가 조금 느리네. 그때부터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쉬고 미리 조심할 수 있었네. 여러분, 몸의 신호를 듣는다는 건 불안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몸을 무시하면 더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을 안 보고 운전하면 불안하지. 하지만 계기판을 보면 아, 지금은 괜찮구나 하고 안심하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확인할수록 더 안심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독.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모임을 다녀오면 기운이 채워지십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지십니까? 90세 이상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한다. 한 93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오래 보니까 알겠더군. 위염, 두통, 불면, 혈압. 뿌리를 따라가 보면 관계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가 정말 많았어. 그래서 90세 의사들은 관계를 아주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설명해도 안 통하는 관계,
늘 불평으로 끝나는 만남, 만나고 오면 가슴이 답답한 사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의 있게 줄였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를 둔 겁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5살 때 결심했네. 이제는 체면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줄이겠다고. 처음엔 섭섭해 하더군.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말했네. 요즘은 건강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해하더라고. 그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상처 주는 관계가 외롭다. 여기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92세까지 왕진을 다닌 의사. 말년에 혼자 살았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네. 하루에 한 사람만 진심으로 만나면 충분하네. 그는 매일 같은 카페에 갔고 바리스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매일 같은 공원을 걷고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후배를 만나 차 한 잔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00번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진심 하나가 더 크네.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준을 하나만 잡아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가? 그게 유지할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가? 그건 줄여야 할 관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늘만 산다는 말입니다. 90세를 넘긴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만 산다. 이 말은 내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내가 맞고 오늘은 오늘의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한 91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미래 걱정이 습관이었네. 그런데 70이 넘으면서 알았어. 미래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라는 걸. 스트레스는 몸을 빨리 늙게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침엔 작은 목표 하나. 오늘은 산책 15분. 오늘은 전화 한 통. 밤에는 질문 하나. 오늘은 괜찮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여러분,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다. 질문 드릴게요.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하시나요?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다 끝났지. 늙어서 어쩔 수 없어. 90세를 넘긴 의사들은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으면 아직 괜찮다. 한 의사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늙었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울 보면 늙었지. 하지만 일을 할 땐 나이가 없더군. 맞습니다. 몸은 늙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끝났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배움, 작은 취미, 작은 시도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 여기서 쓸모는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후배에게 조언 한마디, 손주에게 이야기 하나.
한 93세 의사는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 도서관에 가서 젊은 의사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네. 또 다른 의사는 동네 아이들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너는 걸 보면 오늘도 내가 한 일이 있구나 싶더군.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보다 역할이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할은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90세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고 느낄 때 무너진다. 이제 실천을 아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5분. 오늘 내 몸은 어떤가? 둘째,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셋째, 잠들기 전 10초.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돈도 장비도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90세를 넘긴 의사들의 삶에서 건강의 비밀을 찾은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몸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친구였고, 몸의 작은 신호는 미리 오는 안내였고, 관계는 조용히 정리할수록 마음이 편해졌고, 인생은 길게 붙잡기보다 오늘을 잘 살 때 따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 그 한 문장이 나오면 오늘은 이미 잘 산 하루입니다. 여러분, 장수는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을 무리하지 않게 사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나이 들수록 더 편안해지는 삶의 방법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충분히 잘하셨습니다.